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자, 앞선 미국 쪽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쪽에서 먼저 중국의 2차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중국 쪽에서도 보복 관세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겠다라는 그런 좀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장의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 차례의 가능성을 더욱더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안에서의 변수는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자, 2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변수가 뭐 단 하나의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오늘 개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트럼프 쪽에서는 이 강달러를 좀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은 또 어떤 발언을 이어갈지 그 부분도 신세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의 문을 열었고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큰 변화 없는 보합세에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의 법적 이슈들 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차관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 폭탄을 또 다시 투하함으로써 좀 심해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이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국면 속에서 지금 투자자들은 약간의 이제 지켜보는 마음으로 지금 지금 보합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먼저 인사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자 함께할 마스터는 어떤 마스터님이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네, 인사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목요일부터 지난주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도 다음 주에 있을 시황과 또 금주 주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과 지금 무역 협상 분쟁에 관해서 알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의사록도 발표가 됐고, 전일장에 전달을 해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가 좀 유죄로, 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 장,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3분 정도 지나갔는데요. 먼저 시세 흐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수는 전일장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본장에서는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선물 쪽에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86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의 상승에 이어서 현재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0.34% 상승한 7,459.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5거래 상승 이후에 현재 부근에선 추가 상승은 못하고요. 1.16달러가 깨졌습니다. 1.16980달러 선으로 0.18%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전일장 같은 경우에 종가 1,200달러가 좀 지지가 됐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 또 지키지 못하고 빠지면서 1,198달러 선으로 0.3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 원유 재고 발표로 인해서 재고가 감소했고 어제 3% 넘는 상승세로 68.11달러 선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부근에서 68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0.60% 하락한 67.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쪽에서는 본장에서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 1.16달러가 깨졌고 전일장에 API 쪽과 EI 쪽에서 재고가 감소로 확인됐었던 크루드오일은 상승세에 이어서 현재 부근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다양한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박나은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나은 캐스터, 지금 현재 부근의 이슈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부터 아무래도 이슈의 중심에는 미국 대통령이겠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호황세를 이어가면서 이 S&P 최고치도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부분을 굉장히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강세, 또 미국 경기가 좋은 것에 대해서 본인을 좀 치하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외신 쪽 분석이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소식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이제 법적 분쟁 이슈로 지금 좀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의 위기가 찾아왔다. It is time for Mueller라는 말도 뮬러의 타임이 왔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지금 위기인 상황인데요. 이 최측근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여러 가지 성 스캔들 관련한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이 검찰에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지금 상황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할지 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제 잭슨 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크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언 변호사 관련 이슈에 크게 시장은 증시는 지금 동요하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외신 쪽 분석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장에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는요,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가 신흥국에게는 한숨 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미국이 무역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내놓게 할 좋은 유인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프타 합의나 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무역 관련 소식을 미국이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통화 긴축으로 생긴 세계 경제 성장세 균열이 순항 중인 미국 증시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남미국가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면서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이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간 풀었던 돈을 회수하고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4분기 긴축이 더 심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세계 각국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면서 터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도 지금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회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중 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죠. 지금 예고대로 16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 25% 관세를 발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두 총 500억 달러어치의 지금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셈이 됐는데요. 무역 회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으로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아이러니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예고한 대로 지금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결연히 이 부분을 반대하면서 필요한 반격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상무부 대변인의 담화라는 이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역시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또 앞으로 또 추가적인 주고받기식 관세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WTO에 제소도 한 상황인데요. 또 지금 위안화 때문에 많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중국의 대처와 또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은요,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무역 분쟁이 길어지면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연준은요, 9월과 12월에 각각 2번 더 올해 안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연이어서 미국 연준 의장 3명의 자문 역할을 맡은 교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존 파우스트 존스 홉킨스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파월 연준 의장의 자문을 맡고 있다면서 제닛 앨런 전 의장과 또 벤 버냉키 전 의장의 자문도 맡은 바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사 일정을 마칠 때까지 지금 연준에 일주일에 하루씩 머물면서 통화 정책에 관한 의견을 냈다라고 신문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FOMC 정례 회의에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enior Special Advisor라고 해서 특별 선임 자문역이라고 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시장의 주목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달러는 미중 관세 발효 속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미국 경기가 호황세를 계속 보이면서 강달러 랠리가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블랙록의 지금 최고 투자 책임자는 달러 강세는 금융시장의 위험 요소라면서 시장은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에도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좀 경계를 지금 내비쳤는데요. 약달러가 미국으로의 그 재투자를 촉진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연준이 균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중립금리 2.5에서 2.75% 수준에 가까이 이동할 것으로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더는 갈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촉진한 인플레이션이 실제는 주택과 임대료 가격 상승으로 둔화하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터키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기대했던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신문은요, 이 터키 금융위기로 희생자들이 생겼다라면서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그중 하나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국내 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렵자 이 신흥국의 자산으로 눈을 돌렸지만 결국 이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소액으로도 외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우리 다시본드를 통해서 터키, 브라질, 남아공 등에 투자를 해왔는데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위기들로 지금 대규모 투자 손실을 봤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또 남아공의 이 랜드화 가치가 가파른 하락세 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달러와 약세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남아공의 토지와 농장의 몰수, 수용, 그리고 대규모의 농부 살해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라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지금 백인 농부들로부터 땅을 몰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인종차별 정책의 유산과 씨름하고 있는 남아공에서는 지금 토지 정의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의 9% 비중인 백인들이 경작 가능한 토지 73%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흑인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남아공에서는 조사를 또 착수하겠다라고 발언한 만큼 이 통화가 계속해서 또 변동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쪽의 의견 그리고 뉴스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뭐 하루하루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이슈들 속에서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 절제 마스터님 무료 강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801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제가요. 상품의 특성을 알아야 수익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 좀 강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절제 마스터님, 뭐 역시나 이 각각의 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면은 이 매매에 있어서도 좀 승리가 좀 가능한가요? 네, 뭐 아무래도 조금은 네. 상품의 특성을 조금 알아야지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달러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통화 상품인 유로의 하락이 멈추고 언제쯤 상승장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소주제들로 또 이루어져서 각각의 상품의 방향성을 좀 제시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각 상품의 특성을 잘 알고 특징을 잘 또 파악을 하신다면은 뭐 비단 지금의 매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런 투자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토요일 무료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트럼프 정치 불안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페드와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는 의사록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자, 지수는 일단 선물 쪽은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크레도웰 10월물입니다. 어제장 원유 재고 감소 소식 속에서 3%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하지만 현재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 본장에서는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FOMC 8월 FOMC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됐잖아요. 그 안에서의 이슈 내용이 저 바로 좀 탑으로 좀 꼽은 상황인데 무역 분쟁의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차례 금리 인상 좀 자신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마스터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인가요? 네. 자,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 업앤다운을 들 때 네. 장기 추세와 좀 단기 추세에 네.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데일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지수에 관해서는 조정 강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좀 방향성이 바뀐 게 좀 기업 실적이 다 끝나갔고 지금 시점이 무역 협상에 관해서 오늘도 아까 박나은 캐스터님 말씀하셨지만 네. 관세 160억 달러를 서로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수가 지금 위험자산인 지수가 내리지 못하고 상승으로 상해 가는 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이 지금 지수에 관해서 위험 베팅을 하는 이유가 달러의 안정세 베팅을 하기보다는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견고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무슨 차트적 분석이라든지 펀더멘탈적 분석을 떠나서 가격이 결국은 시장을 좀 좌우하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수는 아직까지도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하방으로 내릴 만한 사인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참 시끌시끌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중단기적으로도 뭐 상승 쪽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데일리 매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솔직히 포인트가 좀
나오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아까 유로를 좀 포인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유로는 네네. 뭐 시간상 드리지 못하겠고 아쉽네요. 네. 유로는 지금 뭐 포인트가 아까 나왔었고요. 지수는 지금 조금 상방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포인트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조금 더 S&P 같은 경우는 좀 더 관망을 하시고 나중에 금리 자정이 좀 넘은 이후에 흐름이 좀 안정되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수의 지금 상하단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좀 관망 이후에 좀 안정적일 때 다시 한번 좀 접근 가능할 것 같은데, 뭐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뭐 양지수에 대해서 뭐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지금 이 지수에 관해서 굉장히 네. 좀 저도 궁금한데요.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장을 보이다가 조정세가 약간 좀 시작됐었는데요. 네. 달러가 강세장을 이루게 되면 원래 금리도 물론이거니와 같이 지수 이런 위험자산인 경우는 조금 하락세가 조정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기업 실적 호조도 끝났고 지수를 과연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고려를 해봤을 때 네. 결국은 시장 투자자들은 미국에 관해서 시장이 견고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달러가 언제 지금 조정 장세에 이뤄갈 것이냐, 달러가 약세장이 시작될 것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달러는 약세장이 시작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아무래도 더욱더 상승으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지금 S&P도 오늘 무역 협상의 분쟁이 있는 속에서도 더더욱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양 지수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잠시 후에 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안에서도 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지지가 되고 상승 쪽으로에 대한 재료가 견고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상승의 의견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뭐 앞서서 신규 보험 청구자 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또 발표가 된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보다 큰 폭의 하회로 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지금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1.7%로 나온 상황입니다. 앞서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월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는데 뭐 소폭 하회인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지금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월가 예상치를 큰 폭에 하회했다라는 속보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뭐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뉴스도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네,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하면서 뭔가 좀 해결 국면으로 가는가 싶더니 관세 폭탄을 또 투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제 위험에 좀 강해지고 무뎌진 것인지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좀 혼조세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뉴욕 증시 출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는 이제 지정학적 이슈나 또 국내 이런 트럼프의 법적 분쟁 소식도 큰 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차관급 지금 미중 회담 중에도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역시나 이렇게 이 관세 폭탄을 투여하기 위한 발언이었나 싶을 정도고요. 마이클 코엔 그리고 폴 매너폴트 등 이 트럼프의 이 최측근들에 대한 발언이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지금 목을 죄고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트럼프 지시로 이런 성관계 추문 이런 데에 대해서 돈 마금을 했다라고 자백했고 또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를 뒤엎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구름이 한꺼번에 폭우로 쏟아졌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표현을 한 만큼 이제는 뮬러의 시간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 트럼프의 위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분쟁으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미국 국내에서 이제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Fox and Friends라는 곳에서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탄핵이 되면 시장은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또 강하게 트위터를 통해서 이 마이클 코엔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트랙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시장은 트럼프의 법적 이슈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회복 상황은 이제 1974년이 아니라 2018년임을 상기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닉슨 대통령 제 1970년 탄핵 당시에 그 당시에는 오일 가격이 4배로 뛰고 이 또 세계 환율이 붕괴된 바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는 환율이 낮고 또 달러는 강하고 기업 실적도 아주 탄탄하다. 그러면서 이런 강세 증시는 모든 사건들을 견딜 수 있다, 무시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연일 고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 그 금리 인상을 트럼프가 비판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연설을 내놓을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은행장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지금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잭슨홀 미팅이 좀 개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의 입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눈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노골적으로 FOMC 연준에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 위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대통령 비난 금리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발언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연준 이사 지명이다. 그런 추가적인 뉴스도 함께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전한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5일 어제장에 API 쪽과 EI 쪽 모두 양기관 쪽에서 재고가 감소가 된 상황으로 3% 넘는 강한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은 68달러가 이탈이 되고 지금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67.5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먼저 들어보고 5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이죠? 네. 다운인가요? 저는 5일이 궁금했어요, 오늘. 네. 네. 어제 3% 넘는 급등이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5거래일 연속이었어요. 지금 다운이라고 한다면은 반등 시 매도로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저는 5일이 지금 네. 단기 반등세를 좀 이루어냈지만 네. 먼저 사이를 좀 살펴보자면 단기 반등 사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어제 회원님한테 좀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 지진이 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란 제재 시점이 지금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란 2차 석유 수출 제재 시점이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11월 6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좀 발언을 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통첩 기한을 거의 줬습니다.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공급 우려에 관한 쇼크가 거의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크루드 오일이 좀 상승세를 이뤄냈고요. 네. 과연 그렇다면 하방 사유는 없느냐 이렇게 좀 찾아봤을 때 하방 사유는 여전히 미국의 비축유 공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또 결정된 상황입니다. 네. 10월하고 11월경에 1,100만 배럴을 지금 비축유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또 유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이거나 전 세계 경제에 좋을 것이냐 판단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금리 강세를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리가 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의 상승은 금리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또 달러의 강세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다. 또 그럼 미국에서 비축유 공급을 시켜서 또 예정되어 있는 10월, 11월경에 결국은 유가를 다시 하락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유가는 크게 70%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가 지금 최상단의 고점을 이루고 나서 다시 하락 사이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축유에 대한 부분 지난번부터 말씀해드렸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상황과 지금 매도적인 부분으로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강달러를 좀 지향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달러 자체는 그 미국 내에서 만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를 건드려서 자꾸 달러 약세를 좀 야기하려고 하는 문제도 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데일리 관점으로 만약에 지금 매매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가격대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가격대를 아까 좀 찾아봤었는데요. 네네. 지금 하방의 지지대를 보시면 67.50 라인에 좀 지지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로 상방에 지금 저항대를 보시면 67.70 라인과 상단에 지금 보시면 67.87 라인이 버티고 있는데요. 저는 이 67.50 라인이 무너지면 매도를 네. 좀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침에 증시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단의 폭이 굉장히 넓은 구간으로 좀 열려 있는 폭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단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자면 거의 66불 초반대까지 지금 열려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67.50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바로 좀 매도 접근을 해서 금일 수익을 좀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7.50달러가 이탈이 되면은 매도적인 부분으로 포지션 좀 설정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67.64인데요. 뭐 방금 전에 거의 뭐 50틱 가까이 다가왔었지만 이내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안에도 이 가격대가 온다면 또 접근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데일리 관점에서 오늘 충분히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고요. 또 금일 강하게 지금 상단의 고점이 68.15 라인인데요. 여기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금일 매도 사이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것 같고 네. 66불 초반까지는 다시 하락장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67.50달러 이탈이 됐을 때 뭐 가격대에서 매도적으로 접근하신다면 67달러 초반대까지 이제 목표가도 함께 좀 설정을 하시면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오일에 대해서 전략 나눠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뭐 재고 발표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매수 쪽으로 보셨던 주상 마스터님 이후 또 상승 계속적으로 이어갔었던 상황인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일단 뭐 원유 재고 발표도 어제 있었고 추가적으로 오일에 대한 소식 어떻게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무역 분쟁이 상쇄하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일 가격의 실시간 변동이 굉장히 심한 이제 품목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오일 가격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원유 재고에 좀 영향을 보였습니다. 어제장에는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상쇄했다라는 소식을 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부분이 이제 PBM 오일 협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같이 발언을 했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무역 분쟁에서 촉발된 이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일 수요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PBM 오일 협회의 지금 또 전망입니다. 사실 이제 계속해서 무역 전쟁 관세 주고받기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고 오일 수요, 즉 에너지에 대한 이 소비에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인 지금 이 무역 전쟁 상황 때문에 내년 GDP, 중국의 실제 GDP가 0.3에서 0.5%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라는 곳에서 지금 내놨고요. 또 미국의 같은 경우도 역시 영향을 받아서 0.25% 내년 GDP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 국가에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일 수요는 경제 상황, 활동과 또 이런 지정학적 상황 영향이 있는 것이 이 향후 에너지 소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오일 수요 전망은 전반적으로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580만 배럴 이제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8월 17일주에 그렇게 기록을 해서 총 4억 836만 배럴 기록을 했고요. 지금 EIA 발표치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부분 4배 이상의 지금 하락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지금 보고서를 보면 이제 오일 시장, 크루드 오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조금 강세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소시에테 제너럴이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결국은 11월이 또 관건이 되는 지금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이제 미국의 오일, 셰일 오일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수치긴 합니다. 물론 오일 시추 장치는 더 이상 좀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증산 자체가 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1,100만 배럴 생산과 이제 거의 이제 비등비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또 4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이슈 점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와 그리고 문자, 전화로도 접수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문자 먼저 살펴볼게요. 끝자리 5495님의 질문입니다. 자, 마소님, 달러는 장기적으로 하락인지 상승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달러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시청자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좀 볼까요? 지금 현재는 95.37입니다. 좀 상승을 하면서 96 가까이 올라왔었던 부분에서 좀 내려오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마선님께서도 이전에 말씀해 주실 때 달러에 대해서 좀 거론하셨잖아요. 네.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달러에 좀 괴를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연준 의장과 트럼프의 싸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미국의 지금 역사적으로 금리 정책을 좀 보자면 결국은 연준에 대해서 노터스였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네. 부시 대통령 말고는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논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 트럼프가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해서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금 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비난이 이루어질 때마다 달러가 좀 약세장에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인 농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산업들을 이끌기 위해서 달러 약세장을 원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연준은 하지만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벌써 4번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9월에 있을 세 번째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거의 시장은 10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러는 이미 100% 지금 세 번째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성 가격이 반영된 상태이고요. 결국은 네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이 신흥국 리스크를 파월의 연준 의장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터키 지금 문제부터 여러 가지 아시아 국가의 신흥국 리스크를 과연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역시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이어가서 금리 인상을 12월에도 단행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는 단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준은 늘 판단하지만 대통령에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연준의 독자 노선을 걸어갔기 때문에 달러는 앞으로도 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때 약간의 조정 상세가 펼쳐지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달러는 강세장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만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강달러가 되는 걸 또 원치 않고 일단 그렇다면 관세라든지 이렇게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성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지만 이제 FOMC 페드 쪽에서는 또 강달러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좀 이런 괴리감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분석 가시기. 저희 지금 금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패드라는 게 점도표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연준 의원들이 표시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스팟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점도표에 관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를 판단함으로써 지금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베팅을 하는 포인트를 말한 건데요. 결국은 이 달러 강세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게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 같은데 지금 가장 좋은 시기가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달러는 약세장에 펼쳐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구간을 잘 이용해서 통화 상품이라든지 또 골드, 금속에 관한 지금 반대 상품 매매를 잘 통해서 수익 구간을 창출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 주 강연에 지금 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에 대해서 중단기적으로 좀 전망을 궁금해 하셨는데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2932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연준이 9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 유로는 다시 하락할까요? 라고 역시나 유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봤을 때 96% 그리고 12월에는 뭐 한 60% 된다고 합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유로에 대한 부분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유로 가격도 어떻게 보세요? 네, 유로가 지금 9월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 거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유로에 관해서는 지금 가격이 이미 선반영된 상태이고요. 금리 인상에 반해서 지금 9월에 금리가 인상이 있을 것인데 지금 8월이니까
9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가 더 강세장이 연출돼서 유로가 하락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9월에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거의 저는 100%로 지금 투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는 이미 하락세 장세를 거쳤고요. 또 유로가 보시다시피 며칠간 강한 상승세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지금 금일에 있는 유로의 하방 사유는 좀 조정 장세, 늘 상품이 바로 곧바로 수직 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 장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시점에서 유로가 강한 강세장을 연출할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을 좀 언급하고 싶고요. 일단 유로에 보시자면 여전히 이런 좀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DG 지금 캔자스 여는 총재 발언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올해 금리 인상은 2차례가 더 적절하다. 근진 금리는 3%를 원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지만 오늘 22 통화정책회의 발표문이 8시 30분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시자면 일단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보호무역지 이런 결과물을 좀 내놨고요. 강한 임금 상승에 기반해서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 2%를 지금 도달하는 것에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이 뭐냐? 결국은 지금 22에서 11월 달에 지금 있을 상대적으로 지금 완화 정책을 끝나고 지금 유로존의 금리 인상을 이끌겠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또 유로장은 이제는 강세장에 연출될 만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FMC도 그렇고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그 원문도 다시 나온 상황인데 이 테이퍼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부분에서 유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상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유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유로가 또 마냥 또 하락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7442님의 질문이고요. 골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골드 1180달러 부근에서 매수로 차근차근 좀 쌓아가보려 하는데 좋은 선택일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일단 1180에서 매수로 좀 모아가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위쪽으로. 네. 지금 골드가 하단인가요? 지금 1196달러니까 내려갔을 때 1180 그리고 더 좀 눌렸을 때 매수로 가져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전략? 질문에 지금 포인트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가 오늘 좀 운봉이 뜨고 지금 매도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때 눌렸을 때 장기 롱 포지션으로 좀 들고 가는 게 어떠느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장기 롱 포지션을 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은 전략으로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좀 견뎌야 될 구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은 달러의 지금 강세장이 조금 더 연출되고 나서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약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골드는 상승 사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123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선제 조건이 좀 이 1190포인트를 좀 강하게 지지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1180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방으로 눌림이 왔을 때 장기 롱 추세로 골드를 매수로 들고 가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길게 가져갈 때 괜찮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 질문까지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한 질문까지 드렸고 다시 5일 질문도 올라온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끝자리 4585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제가 5일을 67.85달러에 매도 들고 있는데 버텨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의 가격대 67.84인데 67.85의 매도인데 근데 크루도일에 대해서 다운 의견 주셨잖아요. 마스터님. 네, 이분이 어때요? 좀 구력이 되신 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67.85에서 왜 매도를 잡으셨는지는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7.85 라인을 보자면 전일 종가 라인 근처거든요. 그래서 종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방 사유가 다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라면 매도 사유 오늘 데일리 매매 기준이라도 상단의 오늘 고점인 68.15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 한 30틱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지금 네네. 시청자께서 매도한 포인트에서 좀 오늘 들고 가시면서 매도 하락장을 지금 좀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라 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마지막 질문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끝자리 2032님의 질문이고요. 구리 반등시 매도 관점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거든요. 오랜만에 구리 봅니다. 구리 현재 가격대 좀 살펴볼까요? 지금 구리를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9월물로 확인되고 있고 2.6565 예, 좀 약세인데 매도 반등시 매도 관점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추세 그러면 매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마스터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그래요? 구리를 네. 매번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전에도 제가 이거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9월물이가 3,0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만큼 천연가스인가요? 하여튼 구리 질문을 매번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이 지금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일봉상승 포인트를 보시면 4일 연속 구리가 좀 상승을 했고 다시금 지금 눌림목이 오지 않나. 지금 27,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매도로 좀 잡아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금일 데일리 기준으로 좀 적합하지 않은 포인트 같고요. 왜냐하면 상하단 포인트가 지금 다 열려있긴 하지만 지금 강한 하단 라인인 26,536 라인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모든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상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로 접근하시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굳이 매도로 접근을 하시자면 26,370포인트가 좀 무너지고 나서 오늘 일봉상 밑꼬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모습이 연출되면 그때 매도를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매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데일리 네. 관점으로 조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네. 매도를 좀 바로 잡기에는 조금 네.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리까지 질문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문자가 천연가스가 왔는데 이거 좀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끝자리 7797님이고요. 마스터님 천연가스는 오일을 따라가나요? 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재고량에 대해서 독자적인 발표가 있고요. 네. 저희 아무래도 오늘 피디님 혼나실 것 같은데요. 방송 늦게까지 해서. 그때 천연가스 늘 질문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3,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3,000포인트 조금 못 미쳤었죠. 지금 약간 2,991까지 이뤘는데 천연가스는 오일을 따라가냐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 천연가스 독자적인 재고량 발표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일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좀 유의하셔서 매매 전략을 펼치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도 천연가스는 더더욱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상담을 좀 접수를 해 주셨어요. 그만큼 많은 상담들 안에서 그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바로 옆에 계신 절제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무료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시에서 4시까지 있을 강연에 여의도로 달려가시면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마스터님. 네. 가장 네. 궁금해하시는 상품들로 좀 준비를 했고요. 유로와 또 크루드 오일, 골드 상품은 좀 준비는 안 했었는데 그다음 달러의 방향성 등 그리고 좀 가장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여쭤보니까 결국은 전문가들이 어떤 차트 설정법에 의해서 어떻게 좀 매매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번 강연에 아무래도 국내 주식에 관해서도 주식에 관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도 차트 설정하는 법도 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절제 마스터님 또 만나 뵙고 많은 정보들과 그리고 질문들 함께 하시면서 좋게 좀 강연에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연 캐스터 마지막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 주시죠. 네. 네, 마지막 소식 전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덴마크의 이 세계 최대 해운 회사인 머스크가 이 중형 컨테이너선으로 이제 북극해 항로를 개척하려 한다는 소식을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이 좀 계속해서 좀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하면서 이 북극해를 이용한 교역과 여러 가지 운송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 북극해 방어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면서 사실 주도권을 잡으려 했었고요. 중국 역시 빙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북극해에 진출을 하려는 뭐 덴마크 비롯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비롯해서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러시아, 중국은 별로 심기가 좀 불편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북극해를 이용한 항해를 하게 되면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해가 이 수에즈 운하 이쪽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1, 2주 이상 정도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북극해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잘 하지 않았는데 올해 여름에는 북극해 일부 지역에 30도 이상도 기록한 적이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극해와 또 남극 부분도 역시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의 지금 기후온난화 상황이 좋은 건 아닌데요. 하여튼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알찬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